한 50대 남성이 마트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옆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요. 급기야 이 남성, 여성이 허리춤을 잡고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몸을 뒤로 젖히면서 거세게 저항하자 남성은 손을 들어서 위협한 뒤 그제서야 멈추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 이 남성, 지역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바로 전북 김제시 의회 유진우 의원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잦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제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 진상은 무엇일까요? 자, 현직 기초의원이고요. 현역 정치인입니다. 완벽한 공인입니다. 일부 어떤 매체에서는 A 의원 이렇게도 했는데 저희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전북 김제시의 한 마트 안에서 폭행 사건 벌어졌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한 50대 남성이 지난달 8일에 이 전북 김제시의 한 마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한 여성을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또 침을 뱉기까지 했는데 이 남성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북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 의원은 이전에도 이 마트에서 여성을 폭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고요. 이 유진우 의원과 피해 여성은 10년 넘게 불륜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 이외에 스토킹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서 경찰은 이 유 의원을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둘 다 기혼이었던 유진우 의원과 피해 여성 10년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도 반강제였다. 네, 일단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동안 유진 의원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맞았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 또 김제를 떠나라 이런 협박까지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이제 이별을 통보하니까 유진 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서 계속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살짝 나왔습니다만 이 피해 여성은 그래도 2022년에 이혼을 했는데 저 유진 의원은 현재도 유부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폭행 사건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에 따르면은 유진우 의원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 일단은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저 폭행의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피해 여성은 유진 의원에게 처음 선거에 나갔을 때 4천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언제 10여 년 전인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계속해서 갚지를 않았고 이제는 사실은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마당에도 돈을 갚지를 않으니까 계속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유진 의원이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금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유진 의원은 폭행한 일이 그게 아니라 빌리지도 않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까지 요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어서 폭행을 하게 된 거다.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피해자 지인은 유진호 의원이 빌려간 게 맞다라고 그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한 게 아니라 피해자 카드를 직접 현금 인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체 내역은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다고 피해자 지인도 이것도 여전히 주장이긴 해요. 하지만 이 피해자 지인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도 이 피해 여성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이체를 한 것 같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왜 뽑아주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사실 제명이 됐다가도 수석으로 복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2022년에 지방선거 출마를 해서 당시는 이제 소속당에서는 출당을 시켰죠. 이게 어떻게 이 당원직을 주겠습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나섰을 때 또 김제 시민들이 뽑아주셨어요, 이분을. 당시 득표율 1위 했다라고 합니다. 1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일이 있었지만 주변의 반응은 일처리는 잘한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어떡합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뽑아주셨으니까 현직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잖아요. 글쎄요. 다음 선거 저는 은근히 기대가 되네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유진우 의원의 반론 오면은 저희 그거 소개를 해 드릴 거고 보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말이죠. 정치 네. 도의상 이 정도면 제명해야죠. 예. 저는 제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북 시민연대에서도 제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시의회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분이라고 해요. 현재 좀 비회기여서 우리도 징계할 거다가 아니라 이달 말 회기 중에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 논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징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시민도 국민 여러분들께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지역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국의 국회죠. 그 안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럼요. 시민들을 위한 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또 저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분이 과연 시의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좀 투표하실 때 여러 가지 좀 따져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일 잘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하지만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